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나는 어떤 리더인가 라는 책입니다. 한근태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원하다가 이제 컨설팅 쪽에 지금 대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분이 거의 한 20권 정도 책을 쓰셨네요. 그리고 뭐 번역도 역서가 한 20권 정도 되고, 그리고 주로 강의나 코칭, 컨설팅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서 몸이 먼저다라는 책도 제가 이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임에서 독서 토론을 했는데, 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유드릴 책은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는 책인데, 이것은 진짜 너무 제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거 공유하면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제 오늘 이 유튜브 그 방송하기 전에 계속 저한테 질문했었거든요. 도대체 나는 어떤 리더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리더지? 나는 어떤 리더로 사람들한테 불려질까? 나는 내가 알면 어떤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열면 어제 오늘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음표잖아요. 나는 어떤 리더인가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또 이제 알면 그냥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질문하면서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정의도 내리고,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리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도 키우고, 또 강점이 있는 것은 더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한번 뭔가 체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어떤 그 단계, 아니면 어떤 그런 도구,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여기도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 아니면 뭐 어떤 거? 카리스마? 아니면 뭐 겸손의 리더십? 어떤 게 진정한 리더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리더인가?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아니면 근데 여기 책 속에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진정한 리더십은 도덕적 기준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요구한다. 그리고 뭔가 투명하게 행동하고 약속을 준수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자연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제임스 어떤 그런 마치라는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 장인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핵심은 뭐냐면,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자존감, 자신감을 뭔가 높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저 스스로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아니면 단순한 성과 어떤 창출한 어떤 그런 리더인가?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요? 저도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방송을 듣는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리더십에 관련된 건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신뢰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인데요.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이제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대.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효과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함.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투명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덧붙여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행동. 그잖아요. 뭔가 신뢰를 뭔가 얻으려면 진짜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더스 클럽을 2002년부터 했는데 1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몰입했는데, 이끌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면 저는 그 자리에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 6시 40분부터 9시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면 그 자리 나는 지키겠다. 뭔가 내가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나와의 약속, 그것을, 그리고 회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에 돌이켜보면 그게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신을 리드하라. 먼저 자신을 리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을 리드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관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자기관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갖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책 속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제목 그 116페이지 나와 있는데, 뭔가 자기관리를 잘하게 되면 뭔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유란 뭔지,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만약에 자유를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서 힘을 길러야 한다. 거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 관리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자기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진짜로 열면 진정한 자유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관리와 자유하고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기 관리 측면에서 실은 도전했던 게 뭐냐면 책 쓰는 것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쓸 줄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지만 한번 책 쓰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제가 관리하면서 계속 몰입해가지고 하면 어떻든 간에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결국에는 또 전문가로 또 자리매김하는 거고, 결국엔 자기 관리하고 직결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책을 쓰도록 또 동기부여도 하고, 이런 과정이 또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신을 리드하는 게 처음에는 중요하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갈등 없이는 성과가 없다. 갈등 없이는 성과가 없다.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책 속에 나오거든요. 도대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사례가 이런 사례가 나와요. 청나라 강희대의 어떤 그런 사례인데, 청나라 강희대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강희대가 15만의 만주족을 이끌고 1억 5천만 있잖아요. 1억 5천의 한족을 다스린 건데, 결국에 뭐냐면 강희대가 이끄는 만주족은 15만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족은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만이 1억 5천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 해결했냐면 음식으로 해갖고 만원전석이라고 해서 만주족과 한족이 정비대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쪽에 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이쪽에서 또 만들게 하고 서로 이제 그 음식을 교류하고 먹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또 한 번씩 이제 또 같이 이제 뭐 막걸리나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술 같은 것도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친해진,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화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갈등은 실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경청하고 이러면, 그리고 쌍방의 양쪽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열린 어떤 그런 시선, 열린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게 결국에는 갈등을 예방하는
최고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 관리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불만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서비스 이런 쪽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칭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리더의 핵심은 또 코칭이다. 네. 갖고 여기 책 속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코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까 이제 코칭이 사람을 성장시키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그거 자체가 아니면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핵심 도구라는 거죠. 소통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칭할 때 방법적으로 이 방법을 알면 좋대. 티그로라는 방식을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티그로는 뭐냐면 T는 트러스트, 뭔가 신뢰를 처음에 쌓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어떤 신뢰관계 어떻게 하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다음에 전제 조건 깐 다음에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통할 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목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걸 해결할 거냐면 이런 방법적인 것도 또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코칭의 도나 아니면 여기 나는 어떤 리더인가의 틱으로 코칭 그 기법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코칭을 할 때,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소통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구에만 있는 배는 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 알면 뭔가 개인이나 어떤 그런 조직을 뛰게 하는 힘은 핵심이 뭐냐면 뭔가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목표를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뭔가 에너지를 얻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목표를 명확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원을 집중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아까 이제 책 쓰기 이야기했잖아요. 책 쓰기를 딱 결단하니까 내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거기에 딱 집중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예를 들면 해결하고 빨리 쓰냐 늦게 쓰냐 이것만 저기일 것 뿐이지 언젠가는 그게 써지더라고요. 거기에 자원을 내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그쪽에 몰입하니까. 그래서 뭔가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뭔가 나를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거다. 이게 리더십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책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페이지 207페이지인가 이런 책 속에 나오는데,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한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가 있으면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없다면 탄탄대로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왜 그곳에는 항상 활력이 넘칠까? 어딘가는 활력이 넘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핵심이 뭐냐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군가를 뭔가 동기부여한다?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능력은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핵심 같아요. 근데 그게 동기부여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핵심이 뭘 같아요? 책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공감적인 경청하는 것, 그리고 뭔가 그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진정성하고 직결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활력을 얻게 되고 직접적으로 일면 동기부여가 직결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한가함을 즐겨라. 한가함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한가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인파워먼트, 이것도 일면 리더십의 핵이다. 뭐라고 책 속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리더십의 완성이 인파워먼트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페이지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무대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가 성장하지 못하면 연극은 망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막이 오르면 경영자는 사원이라는 배우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사원 스스로 감동하여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결국에 이 핵심이 뭐냐면 뭐 연기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운영하든 어떻든 간에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제대로 위임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냥 위임하는 등 많은 등이 아니라 제대로 열면 믿고 신뢰하고 열면 이게 결국에는 위임의 전제 조건은 신뢰인 거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열면 위임하는 것이 일면 핵심이다. 이렇게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떻게 보면 리더의 조건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처음에 리더의 조건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신뢰라는 어떤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코칭의 어떤 그런 공부 그런 거 이게 뭔가 소통하는 그런 쪽에 관련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어떤 목표 설정, 내가도 목표 설정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을 아니면 1대1로든 동기부여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리더의 조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파워먼트 이게 중요한 거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책은 나는 어떤 리더인가인데 결국에는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